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G 머메이드의 기원은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한 어부가 구입하여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1822년 제이 그리핀이라는 영국인이 남태평양의 피지 제도 근처에서 포획한 인어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뉴욕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기자들은 인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핀이 가져온 물건을 엿본 그들은 그 물건의 진위를 확신했습니다. 피지 머메이드라고도 알려진 이곳은 이후 미국 자연사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피지 언어의 정확한 기원 자체는 불분명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피지 언어가 원숭이의 상체와 물고기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공개된 일련의 흥미로운 동영상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인간형 형체가 공중에 유유히 떠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원과 목적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검은 물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심지어 날개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이언트 벌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영상을 검토한 결과 그들은 그것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인간형 형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생물이나 인간형 형체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유사한 목격담이 카메라에 포착된 적은 이전에도 있습니다. 댓글의 일부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휴머노이드가 고급 드론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제트팩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회의론자들과 과학자들은 그 물체가 단순히 큰 풍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지배적인 가설은 인물이 날개 달린 외모로 알려진 전설적인 모스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회귀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우주는 항상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무한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모든 사람은 지구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차에서 서너 명의 똑같은 사람을 본다면 얼마나 귀기한가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3명의 남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계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1948년 1월 7일에 발생한 만텔 UFO 사건은 UFO 역사에서 가장 초기에 잘 알려진 사건 중 하나입니다. 켄터키주 방위군 공군 소속 조종사인 토마스 멘텔 대위가 미확인 공중 물체를 추적하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날 켄터키주 경찰과 포트녹스 군사기지는 하늘에 거대한 원형 물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토마스는 다른 조종자들과 함께 그 물체를 쫓기 위해 이륙했습니다. 목격자의 보고에 따르면 항공기는 물체를 추적하는 동안 엄청난 고도까지 상승했습니다. 불행히도 토머스의 비행기는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항공기의 높은 고도에 의한 탄소 결핍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보도는 즉시 추측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토마스가 추구했던 대상의 본질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죠. 초기 보고에 따르면 그것은 비행 접시 또는 외계에서 기원한 UFO라고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미 공군의 조사에 따르면 토머스는 1급 기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상관측 풍선을 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블루시퍼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크고 상징적인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품은 눈에 띄는 외관으로 인해 악명을 얻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섬뜩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루이스 지메네즈가 디자인한 블루시퍼는 키가 약 9.75m이고 무게가 4,000kg이며 빛나는 붉은 눈을 특징으로 합니다. 1993년 공항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뢰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각품을 만드는 동안 2006년 루이스가 그의 스튜디오에서 동상의 일부가 떨어졌을 때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조각품을 완성하고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해석과 도시 전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각품이 사나운 자세, 빛나는 눈, 전반적으로 으스스한 모습으로 인해 악마의 존재를 지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명확하게 보다가 갑자기 못하는 이러한 반사는 무엇입니까? 마치 뱀파이어에 대한 신화에서 뱀파이어의 모습이 거울에 비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창문을 통해 덤불 속의 불을 보고 카메라가 창문 옆을 보면 덤불 속의 불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스가 물을 가로질러 달리는 이 비디오를 본 후에는 아마도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스는 보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촬영되었고 알래스카 어딘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무스를 본 적이 없더라도 무스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교통체증 속에서 거리를 걷고 있는 이 비디오를 보십시오. 그들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포유류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알래스카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무스는 사슴과에서 가장 큰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발굽에서 어깨까지의 평균 키가 1.5에서 2m라고 합니다. 이제 이 비디오로 돌아갑시다. 이 엘크가 어떻게 물 위를 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육지에서 무스는 이미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그가 물을 가로질러 달린다는 것은 꽤 신비롭습니다. 제이콥 차일즈라는 다이버는 다이빙 그룹에서 표류한 후 바다에서 6시간 이상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고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상황은 잘 끝났고 나중에 그는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우 절망적이었고 마지막 생각을 영화로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그래서 그랬어요. 해가 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이키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또한 물속에서 그렇게 혼자 보내는 것이 너무 오래 걸렸고 생각하려고 노력한 것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졌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후가 끝나고 17시 30분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후 그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는 1950년대 브라질의 농부로 UFO 납치에 대한 가장 이상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한낮에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는 밤에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호기심 어린 붉은 빛을 내뿜으며 다가오는 우주선을 보았습니다. 우주선은 천천히 하강하더니 근처의 들판에 착륙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4명의 작은 인간형 존재에 의해 우주선으로 끌려갔습니다. 외계인들은 그의 몸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하여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독가스에 노출시켰고 그에게 여성 외계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습니다. 빌바스는 그녀의 금발머리와 매혹적인 파란색, 고양이 같은 눈을 가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불신을 받았습니다.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는 변호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본 우주선의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의 교양있고 창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의 납치 혐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그의 몸에 가해진 신체적 피해입니다. 보고서와 그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그는 이 외계인들의 통제하에 있는 동안 1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토끼 인형 유령인 스탠리가 어른과 아이들로 가득 찬 방에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방은 콜로라도주 에스테스 파크에 있는 악명 높은 스탠리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숨막히는 산의 경치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장소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스티븐 킹의 샤이닝이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호텔은 초자연적 현상 투어를 제공합니다. 손님들은 설립자의 아내인 플로라 스탠리의 유령과 복도에서 놀고 있는 유령 같은 아이들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217호실은 움직이는 물체와 유령과의 만남에 대한 보고와 함께 초자연적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토끼 같은 장난감이 방을 돌아다니고 처음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중에야 그 비디오를 검토한 결과 이 가족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으스스한 경험은 유령의 명성을 감안할 때 스탠리 호텔에서 비교적 흔합니다.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 장난감은 바닥을 가로질러 달리고 순진한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쏜살같이 달리는 자신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꽤 섬뜩하지 않나요?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빠르게 질주할 때 마지막으로 건너고 싶은 곳입니다. 칠레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2대의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개 한 마리가 순간이동하는 끔찍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개는 정확히 어디에서 왔을까요? 말 그대로 길 한복판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가 전에 거기에 있었다면 자동차가 어떻게 그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행사는 UFO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유명인들의 참여로 인해 정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시티 블루스 스캔들은 2019년 3월에 밝혀진 미국의 대학 입학 사기와 관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연예인과 사업가 등 부유한 부모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을 확보한 스캔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음모의 배후는 대학 입학 컨설턴트인 윌리엄 릭싱어였습니다. 그는 시험 점수를 조작하고 운동선수 프로필을 조작하여 학생들이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운동선수로 모집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스캔들에 연루된 부모들은 그의 단체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했는데 이 단체는 뇌물을 자선기부금으로 위장하는 데 사용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이 스캔들에는 유명 배우인 펠리시티 허프만을 포함한 여러 개인이 연루되었습니다. 스캔들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형사 기소되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특권, 정의, 대학 입학 과정의 결함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울룰루라고도 알려진 에어즈록은 호주에서 신비로운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사암돌 기둥은 현지 아난구 부족에 의해 오랫동안 신성하게 여겨져 왔으며 그들은 이곳을 영적인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수많은 관객들이 바위를 기념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울룰루에서 바위를 채취한 사람들은 종종 1년의 불운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힐이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작은 돌멩이를 훔쳤다고 인정했지만 나중에 그가 직면한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1년의 사고를 겪었으며 바위를 가져간 후 그의 차량에 대한 값비싼 수리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울룰루 카타추카 국립공원은 후회하는 관광객들이 돌려보내는 바위와 모래가 들어있는 수많은 소포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난당한 기념품을 돌려받기 위해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바위를 돌려보내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저주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여겨집니다. 호주 법에 따라 방문객들은 바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최대 $8,500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충돌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차가 도로에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 다른 차가 아니라 하늘이나 투명한 벽과 충돌합니다. 이 비디오는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나요? 권투 선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신기합니다. KO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봅시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비디오입니다. 권투는 힘든 스포츠이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결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과 싸워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이 비디오에서 어떤 점이 다르게 일어났으며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디오가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유령이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트릭스의 결함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지상에 나타나서 그들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사처럼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중요한 일을 위해 특정한 표적을 줍니다. 1996년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큰 사무실 건물의 측면에 나타난 것을 보았고 그것은 정확히 외부 유리에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거대했고 건물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형상은 한동안 그곳에서 볼 수 있었고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울고 촛불을 켜고 꽃을 가져왔습니다. 한 커플은 그곳에서 결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보고 이것이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2015년 과학자들은 자작나무 껍질과 구리로 만든 고치 속에 갇힌 미라가 된 아이의 유해를 공개했습니다. 영구 동토층과 함께 이러한 물질의 조합은 우연히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6세에서 7세 사이에 이 소년의 시신은 거의 완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유해는 두 겹의 털로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슐록 가죽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곰 모양의 청동 펜던트와 함께 묻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소년이 북시베리아에서 알려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묻힌 방식이 성인 여성이 발견되지 않은 이 외딴 장소에서 이전에 발견된 것과 비교할 때 두드러집니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어린이를 위한 나무 석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적지에 대한 이전 고고학 발굴 과정에서 총 34개의 얕은 무덤과 11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술록, 비버, 울버린, 곰의 호화로운 털로 장식된 복잡한 구리층이 쌓인 5구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빅풋과 사스쿼치의 전담 연구자에 따르면 미국 버몬트주는
이 생물들에게 이상적인 서식지 역할을 합니다.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2010년 9월에 주목할 만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에 있는 트레일 카메라에서 빅풋의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그러나 버몬트에서 빅풋을 목격한 것은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표면화되기 시작한 보고서와 함께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 교수와 그의 딸이 버몬트 어딘가에서 이 찾기 힘든 존재들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그는 이 지역이 광대하고 방해받지 않는 사유재산과 외딴 풍경으로 인해 빅풋을 끌어들인다고 말합니다. 주의 외딴 자연은 또한 이 생물들이 방해받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특히 루틀랜드는 이 지역의 울창한 숲과 외딴 지역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목격을 보고합니다. 북아메리카, 특히 북서부에서 거대하고 긴 털을 가진 생물이 숲속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야영객, 벌목꾼, 등산객 및 기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목격이 실제로 빅풋 목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자전거를 탄 사람의 사진을 볼 때 그림자를 보십시오. 이것은 사진이 포토샵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사진작가 자오후아센의 다음 사진은 꽤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트릭스의 글리치처럼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전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림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볼 수 있습니다. 1965년 12월 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캑스버그에서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수많은 목격자들이 UFO를 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꼬리가 달린 밝고 불타는 물체로 묘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물체가 방향을 바꿔 캑스버그 지역을 향해 하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물체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도토리나 종 모양의 공예품에 비유했는데 그 공예품의 표면에는 상형 문자와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한 그 물체가 푸른 빛과 연기를 방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고 후 해당 지역에 군인과 정부 인력이 상당수 주둔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방사능 방호복을 입고 사고 현장을 봉쇄한 뒤 평상형 트레일러 트럭에 물체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미 공군과 나사는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미 공군은 당초 운석이 대기권에서 떨어져 발생했다고 밝혔고 미 항공우주국은 러시아 위성의 재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은폐가 있다고 믿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회의론에 부딪혔습니다. 데몬 코어 사건은 20세기 중반에 발생한 핵물리학 역사에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맨하튼 프로젝트에 사용된 테니스 공보다 약간 큰 플루토늄 239의 구형 덩어리입니다. 1945년 8월 21일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에서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리학자 해리 다글리아는 실수로 텅스텐 카바이드 벽돌을 노심에 떨어뜨려 플루토늄이 초임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방사성이 폭발하여 흡수되었고 결국 25일 후 급성 방사선 질환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물리학자 루이스 슬로티는 로스앨러머스 연구소에서 핵과 베릴륨 반사경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두 개를 수동으로 분리하는 동안 드라이버가 미끄러져 즉각적인 위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핵이 잠시 임계에 걸리면서 방사선이 폭발했습니다. 루이스는 재빨리 반응했고 손을 사용하여 둘을 분리하여 더 큰 방사선 방출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치사량의 방사선을 받았습니다. 이 비디오는 지평선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태양을 보여주며 꽤 무섭습니다. 하나는 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달이라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영화 제작자는 실제 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태양 근처에 떠있는 이 다른 별이나 행성은 무엇일까요? 여분의 태양이며 왜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가 한 곳에서만 내리는 것은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나요? 이 영상에서는 길 한복판의 특정 지점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리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대신 주변을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기상현상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시가 같은 구름이 보입니다. 당신은 대자연이 우리 지구를 위해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용감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기는 확실히 기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이 방 한가운데서 자신의 차에 갇혀 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긴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용감한 경찰관이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도 그와 합류하여 함께 차문을 열라고 시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성공했고 결국 여성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문을 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 수 있었죠. 당신은 한 번이라도 용감한 일을 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악마의 물고기라고도 알려진 제니 하니버스는 적어도 16세기부터 매혹과 속임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특이한 창조물들은 종종 선원들에 의해 미라가 된 용이나 인어 또는 환상적인 생물로 팔렸습니다. 그들은 섬뜩한 크립티드를 생성하기 위해 건조되고 조작된 가오리, 케이트 또는 바다 악마 표본입니다. 전형적으로 생물의 아래쪽에 위치한 콧구멍과 입은 조작된 생물의 얼굴로 위치합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부품을 조작하여 날개, 다리 및 괴물 같은 부속지의 환상을 만듭니다. 측면 지느러미는 등 위로 구부러져 있으며 생물의 진정한 눈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지만 앤트워프의 어린 소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표현에서 파생된 것 같다는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은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악한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일반 대중의 집단 공황을 막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만 외계인 및 UFO와 관련된 사건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로스웰 사건으로 UFO가 농장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미 해군이 소말리아 어딘가에 UFO 함대로 보이는 것에 착륙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2008년 2월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미 해군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갑자기 직면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당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더 가까이 접근하려고 할 때 UFO 함대가 갑자기 이륙하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 대결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새는 진짜가 아니며 정부에서 보낸 드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약간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가만히 매달려 있는 새를 보는 이런 종류의 비디오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드론이 아닐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공중에 가만히 있는 이유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것을 잡아당기거나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1989년 9월 27일 러시아 남서부의 도시인 보르네시에서 외계인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를 포함한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복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커다란 원반 모양의 물체가 보르네시의 한 공원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물체는 금속으로 묘사되었고 꼭대기에 돔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커다란 원반 모양의 물체의 해치가 열리면서 3명의 이상한 존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키가 약 3m이고 큰 머리와 빛나는 눈을 가진 인간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은색 양복을 입고 로봇이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그중 한 명이 광선을 방출하는 작은 장치를 들고 있었고 잠시 동안 소년을 닫고 투명한 구체 안에 가두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UFO가 착륙했을 때 마비된 느낌이 들었거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UFO 근처에 떠있는 로봇 장치를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플라우 우빈 섬에 있는 유령 바비 인형의 전설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고 섬의 영혼으로 남아있는 어린 독일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섬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며 도시 개발에 손길이 닿지 않은 싱가포르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에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도박 행운을 기원하는 제문을 바치러 오는 유명한 노란색 신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영국인 가족이 섬에 거주했던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족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은 두려움 때문에 영국군이 접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울창한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소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자를 발견하였고 일꾼들은 추몰한 존경의 표시로 그의 몸을 모래로 덮고 꽃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지역 주민들은 소녀의 영혼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플라우 우빈에 있는 이름 없는 소녀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신전이 세워졌고 유령이 나오는 바비 인형을 포함하여 독특한 제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인형은 그녀의 영혼을 달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더블 테이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남자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비조차도 머리 없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계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고 캐릭터의 머리가 제대로 로드되지 않았다는 증거일까요? 사라지거나 투명해지거나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하는 능력과 같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숨기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경우 매우 특이한 것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뉴스는 미국 어딘가에서 고속자동차 추격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범죄자가 차를 훔쳐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추격전 중에 범인을 태운 차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매트릭스의 결함이거나 그 사람이 시간여행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당신의 상상력에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특별한 것을 보면 무언가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 있지만 이 남자는 부처님을 매우 명확하게 카메라에 담은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촬영된 곳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적은 재빨리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신은 즉시 부처를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준 특별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상상일까요? 아니면 조작된 것일 수 있을까요? 후아나 마리아는 니콜레뇨의 원주민 여성으로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19세기 캘리포니아의 채널 제도에서 18년 동안 고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섬의 토착민들은 점차 본토로 이주했지만 후아나 마리아는 1835년 마지막 부족이 배를 타고 떠날 때에도 뒤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리아가 섬에 머물기로 결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처음에는 보트에 태워졌지만 반항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기와 함께 해안으로 헤엄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후 18년 동안 그녀는 아들과 함께 섬에서 살았는데 아들이 보트 사고로 비극적으로 사망할 때까지였다고 합니다. 1853년 조지 니데버 선장은 사냥 원정대를 이끌고 산 니콜라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섬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고래뼈로 부분적으로 지어진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근처의 동굴에 살았고 말린 고기로 생존했으며 톱니 모양의 막대기로 시간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던 중 그의 선원들은 뜻밖에도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니데버 선장의 선원들이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을 때 후아나 마리아가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민족 중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구성원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리콜레뇨 언어의 마지막 원래 화자로 간주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브라질 어딘가의 숲이 우거진 지역 근처의 호수에서 수영하는 소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꽤 소름 끼칩니다. 촬영 중이던 소년 중 한 명이 이상한 생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소년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이 갑자기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오자 소년들은 겁에 질려 재빨리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댓글에 누군가는 그 생물이 온 뒤에 동굴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소년들의 시선이 잡히고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도망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동물일 수도 있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외계의 무엇인가일 수도 있습니다. 동굴이 호수 근처의 숲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무엇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연락이 닿지 않는 부족의 일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브라질의 산림지대에 그러한 부족이 몇 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들이 카메라에 담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고드름은 눈이 녹은 물이 다시 얼기 때문에 형성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우리가 떠다니는 고드름을 보는 것은 실제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고드름이 가는 머리카락이나 거미줄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고드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1959년 2월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9명의 경험 많은 등산객이 의문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8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로 구성된 그 하이킹 그룹은 당시 소련의 북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랄 산맥에 있는 산인 오토르텐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대로 돌아오지 않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등산객의 시신은 1km의 거리에 흩어져 있는
외딴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에는 갈비뼈 골절, 두개골 골절 등 특이한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혀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텐트는 내부가 뜯겨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눈 속에 찍힌 발자국으로 보아 일부 등산객들은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또는 양말만 신고 도망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 일부 등산객의 옷에 방사능이 검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니 자모라 목격으로도 알려진 자모라 사건은 1964년 4월 24일 뉴멕시코주 소코로 근처에서 발생한 UFO 목격 사건입니다. 로니 자모라는 이상한 물체를 보았고 그 물체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고 보고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 UFO 연구자, 미 공군의 블루북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무라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쫓던 중 큰 굉음을 들었고 하늘에서 불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반짝이는 O자 모양의 물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관찰했고 그 근처에 두 형체가 있었습니다. 로니는 그 물체가 흰색이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물체가 하늘로 올라가 빠르게 날아가기 전에 물체 아래에서 파란색과 주황색 불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이론은 로니가 카노푸스 별의 신기류를 목격했거나 화이트 샌즈 미사일 사격장 요원의 달 착륙 모듈 테스트를 목격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인근 뉴멕시코 공대의 학생들이 저지른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프로젝트 블루북에 의해 확인되지 않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력을 거스릅니다. 하지만 매트릭스 영화에서 고양이가 2번 지나가는 장면, 즉 데자뷰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음 비디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양이는 마치 비디오 게임 캐릭터가 갇혀 있거나 로딩 중인 것처럼 같은 지점에서 놀라울 정도로 오래 걷습니다. 밖에 나가서 당신과 같은 셔츠를 입은 사람을 발견한 적 있나요? 데자뷰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데자뷰는 이전에 겪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에서 정확히 똑같이 보이고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괴할까요? 이러한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치 특파원인 로라 번독스가 카메라 앞에서 취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의 뒤 배경에는 다른 여성이 정확히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검은색 코트와 같은 주황색 스카프를 두른 두 여성이 마주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는 고양이가 9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다음 남자는 번개를 2번 맞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일까요? 우리는 이 불행한 남자가 번개를 2번 맞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남자의 근처를 지나간 사람들은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2번 다 남자는 가까스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걸었습니다. 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지만 혼란, 두통, 기억력 문제 또는 기타 문제를 겪습니다. 이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번 연속으로 번개를 맞는 것은 매우 운이 나쁜 것이고 아직 살아있는 것이 매우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